이거를 깨면 요건 하락의 신호일 수도 있다 하는 수치가 좀 있을 수도 있나요? 그건 너무 당연하죠. 오늘 주제는 바로 슈퍼개미의 시장 경관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질문 드리고 싶은 거는 요즘에 주식시장이 굉장한 하락이잖아요. 네. 코스피도 3천 돌파한 거는 네. 대한민국에서 최초인 거고 네. 예탁금 계좌 70조 원 돌파한 것도 거의 처음 아닌가요? 맞습니다. 네. 근데 그러면 이렇게 더 시장이 하락하고 있는데 왜 증권주들은 주도주가 못 되는 거예요? 아니, 사실은 주도주는 아니더라도 네. 좋은 움직임은 있는 상태이에요. 차트를 한 번만 더 봐도 되면. 네. 왜냐면 결국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주도주는 시총 1위와 또는 상승률 높은 애들을 보면 되는데 미래에셋대우가 일단 시총 1위죠. 미래에셋대우가. 미래에셋대우가 증권주 시총 1위죠. 일단 미래에셋대우도 보면은 그래도 여타 다른 금융주에 비해서는 52주 신고가는 확실히 뚫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저는 이제 증권주가 나오면 꼭 말씀드리는 증권주가 있는데 키움증권 같은 경우는 키움증권. 키움증권은 역사적 신고가를 뚫었어요. 심지어 올해 1월 이때가 역사적 신고가였다고요. 그러면 증권주가 왜 안 가요라는 말은 사실은 성립은 안 되죠. 왜냐하면 키움증권은 역사적 신고가를 뚫었으니까. 그래서 근데 키움증권 뚫었는데 나머지는 왜 못 뚫은 거예요? 그거는 이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같은 산업 내에서도 네. 선도주, 주도주가 있고 후발주 또는 아예 못 올라가는 이런 종목이 있는데 그건 이제 결국은 기업 내용의 차이죠. 왜냐하면 이거 너무 당연한데 결국은 예상 실적이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 주변에 주린이들이 가장 많이 그 주식 계좌를 네. 개설하는 게 키움증권이에요. 1위라면서요? 너무나 당연해요. 왜냐하면 키움증권이 가장 HTS가 잘 돼 있고 아 진짜요? 그리고 뭐 이제 주식 좀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물어볼 거 아니에요, 주변에. 무슨 증권사 쓸까요? 그러면 대부분 그냥 주식 좀 하고 방구 좀 낀다는 사람들은 야, 그냥 키움증권 그게 제일 편해. 왜냐하면 HTS의 그 질 퀄리티가 가장 좋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오프라인 지점이 없단 말이에요. 맞아. 지점 자체가 없고 은행에서 개설하는 거. 근데 네. 이제 심지어 요즘 비대면이란 말이죠. 네. 그래서 예전 오프라인 시대 때는 보다 지금 사실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더 생긴 거죠. 왜냐면은 코로나 시대는 온라인 시대고 비대면 시대예요. 근데 오프라인 매장이 없는 게 오히려 장점인 거죠. 원래 온라인이 강점이었는데 온라인이 세상이 돼버렸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오프라인 매장이 필요가 없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오프라인 매장이 없는 거의 유일한 증권사가 키움증권이란 말이죠. 그럼 다른 증권사는 오프라인 매장에서 수익성이 있겠냐고요. 지금 어디 안 가고 그냥 비대면으로 계좌 뜨면 끝나는데 그런 것도 있고요. 워낙 이미지가 또 있어요. 개인 투자자들한테 그거 HTS가 좋아. 아니 근데 지금 키움증권이 최고라고 했잖아요. 네. 지금 그 세무사님 쓰시는 거 지금 저희가 바탕화면에 깔아놓고 하고 있는 거죠. 대신증권입니다. 왜 대신증권 하고 계신 거예요? 그거는 저런 거예요. 익숙함이라는 거죠. 이게 뭐냐면 제가 이제 주식을 20년을 넘게 했어요. 근데 이제 처음에 했을 때는 키움증권 있지도 않았고요. 네네. 근데 그 당시에 HTS가 처음 나왔을 때. 네. HTS 얘기 좀 더 하면 저는 정말 MTS만 깔고 있는 분들. 네. 정말 HTS 까시라고요. 집에 컴퓨터 없으면 PC방 가서라도 보시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MTS는 네, MTS. 여기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매수 매도는 넣을 수 있지만 네. 여기에서 주식 공부를 하기는 힘들어요. 힘들더라고요. 메뉴가 똑같지도 않고요. 네. 아니 그럼 우리 다 노트북 다 갖다 버려야지 뭐 이게 똑같다면. 근데 똑같지 않아요. 우리가 뭐 아래 한글로 작업을 하더라도 노트북이나 데스크탑에서 작업을 하지 여기서 아래 한글 작업을 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HTS가 기능이 훨씬 많고 뭐 한두 시간 공부할 때도 훨씬 편하단 말이죠. 네. 근데 이제 MTS만 깔아도 되라고 하는 논리는 뭐냐면 100% 장담하는데 그냥 매수 매도는 똑같다는 뜻이에요. 똑같죠? 그럼 매수 매도는 똑같다는 말은 뭐냐면 나는 매수 매도만 하면 돼. 그러면은 주식 연구도 안 하고 종목 선정도 안 하고 매수 매도만 한다는 얘기는 도대체 무슨 말이냐고요.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HTS 말 나온 김에 MTS하고 HTS 뭐 해야 되나요? 무조건 HTS 까시고 뭐 주말에라도 두세 시간씩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제가 대신증권 하는 이유는 이제 제가 98년 뭐 이때부터 했는데 그때는 막 HTS 초창기예요. 근데 그 당시 대신이 제일 잘 만들었었어요. 그 당시는 네, 그래서 그 당시는 대신 단타 뭐 이런 게 뭐 세력이었어요. 그래갖고 뭐 어디 매수매도 창고 1위도 막 대신이 막 올라가 있고 요즘은 대부분 키움이 올라가 있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우리나라 증권사 다 갖고 있어요. 거의 다.
뭐 10개 이상. 그래서 HTS도 화면 여러 개 보니까 다 깔아놓고 하는데 네. 이런 설명을 위해서는 제가 가장 익숙한 걸 해야 익숙한 걸 해야 되잖아요. 되니까. 그래서 제가 뭐 여러 모니터 볼 때는 키움 것도 있고 뭐 미래에셋 대우도 있고 다 여러 개의 장점을 네. 보지만 설명을 할 땐 내가 가장 편하게 익숙하게 클릭을 할 수 있는 게 대신증권이기 때문에 보는 거고요. 하지만 그런 세무사님조차 가장 좋다고 생각하시는 HTS는 키움증권인 것 같다. 뭐 어디 광고 들어오신 거 아니에요? 광고 주주세요. 키움, 사실은 근데 저번에 아니 근데 제가 먼저 말할게요. 키움증권은 팀원에서 지금 광고 진짜 잘 만들었어. 뭐 혹시 아세요? 뭐예요? 원래 키움증권의 프로그램이 영웅분이에요. 네, 맞아요. 근데 그 이명웅 씨라고 미스트롯에 우승하신 트로트에서 유명하신 분이세요. 알아요. 그분이 지금 이런 티켓 파워가 굉장하단 말이에요. 특히 40, 50대 연령층한테 인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요즘 40, 50대 연령층이 굉장히 많이 이제 주식에 참여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이명웅 씨가 나와요. 그래서 영웅아 그러면 나 영웅이 아닌데 영웅문인데 뭐 이런 CF가 있어요. 그래갖고 되게 CF 잘 만들었다 생각했는데 우리 김 작가님도 증권사 하나 CF 따면 전에 제가 키움증권이랑 이제 제휴관련 미팅을 한번 했었거든요. 그래요? 네, 뭐 결국 진행되지는 않았지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월 점검 이야기를 들었으면 이제 마지막으로 2021년 이제 2월 시장 우리가 좀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요 얘기는 해주시고 이제 가시는 거죠. 결국은 1월을 분석하는 이유는 당연히 2월에 대응하기 위한 거고요. 그쵸. 그리고 이제 2월에 대한 예측과 대응 두 가지를 구분을 드리면 주식은 예측의 영역이 있고 대응의 영역이 있어요. 예측은 계속 예상을 하는 거죠. 이게 지수가 좀 더 빠질 수도 있어. 만약에 거래소 지수가 60일까지 빠지면은 2,800까지도 빠질 수가 있어. 그러면 좀 많이 빠지겠는데 이런 게 예측인 거예요. 또는 뭐 얼마나 빠지겠어. 2월 초부터 당장 돌아 올리겠지. 이런 게 예측인 거예요. 그쵸. 근데 예측은 결국은 반밖에 안 맞아요. 예측이 70% 80% 맞으면 제가 장담하는데 선물 옵션 하면 1년 안에 100조 벌어요. 벌어요. 왜냐하면 2, 4, 8, 16 두 배의 공식으로 선물 옵션은 예측이 맞으면 일주일에 2배 쉽게 낸단 말이에요. 근데 예측이 너무나 잘 맞아. 막 예측이 80, 그 자기 자랑하는 사람 중에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나는 뭐 예측하면 80% 맞아. 80% 맞으면 1년에 100조도 벌어요. 80% 목표가 아니에요. 50% 플러스 알파인데 그 플러스 알파가 1%가 되든 2%가 되든 무조건 주식장에서 성공하는 거예요. 70% 80%가 목적이 될 수도 없고 달성도 불가능해요. 그러면 어쨌든 반 이상인데 약간만 반 이상. 그러면 결국은 예측은 틀리는 건데 왜 하냐? 아니죠. 예측을 해야지 대응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지금 지수가 빠진다고 예측을 하고 있다면 빠질 때 빨리 대응할 수 있겠죠. 또는 지수가 오른다고 예측을 하고 있다면 오를 때 빨리 포트폴리오 정비해서 또 공격으로 갈 수 있겠죠. 그래서 예측을 하는 이유는 대응을 잘하기 위한 거고 예측이 틀렸을 때가 제일 중요해요. 왜냐면 보통 그런 이제 예측이 틀렸을 때 고집스러운 사람들이 있어요. 내 예측이 맞아야 되는데 또는 뭐 시장이 잘못됐어 뭐 이런 반응 분들은 주식 투자에서 성공하기 힘들겠죠. 왜냐면은 시장은 수백만 명이 모인 그 답이 가격으로 지수로 나오는 거고요. 그 중에 참여자의 한 명이 나의 의견이 맞다 틀리다는 사실 중요하지 않거든요. 그러면은 내 예상이 틀렸으면 바로바로 태세 전환을 하면 돼요. 워낙 올라간다고 생각했지만 다음 달에 떨어졌으면 내가 잘못 생각했네. 바로바로 인정해야 돼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면은 사실은 유연성이 너무 없어지고 굉장히 크게 이익 날 부분에서도 금방 떨어져. 2배 먹을 것도 10%밖에 못 먹고 또는 크게 손해 볼 것도 대응을 잘해서 막 10%에서 손절할 수도 있는데 막 반토막이 나고 이게 이제 대응을 전혀 못하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측보다 대응이 훨씬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강조를 드린 거고 그럼에도 제가 예측을 어줍지 않게 해드리자면 2월 달은 일단 설이 끼어 있어요. 그쵸. 설 이게 끼어 방송이 있죠. 언제 나갈지 모르지만 저는 그런 것도 굉장히 불안 요소 중에 하나예요. 뭐냐면 장이 좋을 때는 이런 연휴가 있냐 없냐가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근데 이제 금요효과라고 해서 장이 안 좋을 땐 금요일 오후가 많이 불안해요. 실제로 금요일 날 빠졌죠? 지난 금요일 날 제일 많이 화수 목금 4일 빠졌는데 금요일 날 제일 많이 빠졌잖아요. 그 이유가 있어요. 이건 논리적인 흐름이니까. 장이 안 좋아요 지금. 장이 안 좋다는 얘기는 어떤 악재가 있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 여태까지 우리나라에서 큰 악재들은 뭐였냐면 뭐 북한이 뭐 우리나라에 대포를 쏘네 안 쏘네 또는 미국 중국이 만나는데 뭐 무역 전쟁이 또 붙네 안 붙네 또는 요즘엔 게임스탑 이 공매도가 어떻게 처리가 되네 안 되네 그러면
자, 보세요. 이 악재가 1시간 안에 커질 확률이 높겠어요? 3일 안에 커질 확률이 높겠어요? 3일이요. 훨씬 맞는 말이죠. 네. 우리가 어디 사고가 날 확률이 오늘 하루에 많겠어요? 20년 동안 많겠어요? 20년 20년 동안 많은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장이 안 좋을 때는 악재가 걱정되잖아요. 근데 평일날은 월요일부터 화요일까지는 하룻밤이면 돼. 장이 3시 반에 끝나고 네. 다음날 9시에 장이 열리니까 네. 24시간도 안 걸려요. 장이 다시 그쵸. 열리는데. 근데 토요일, 일요일을 앞둔 금요일 날은 네. 평일보다 이틀이 더 있어야 돼요. 아, 그잖아요. 그렇죠. 목요일 다음 날은 금요일 날 장이 열리는데 네. 금요일 다음 장은 토요일, 일요일 이틀을 쉬고 월요일 날 열린단 말이에요. 네. 그럼 플러스 48시간이 더 있잖아요. 네. 그 플러스 48시간 동안 악재가 나올 확률이 더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금요일 날 저처럼 장 오래 본 분들은 좀 불안해해요. 장이 좀 삐끗삐끗 안 좋을 때. 야. 그래서 금요일 날 좀 빠지는 경우가 생겨요. 근데 그러면 설 때는 오죽하겠냐고. 지금 설 때는. 보니까 설 때는 목금토일이잖아요. 목금이 올 평일인데 휴일이 돼버리네. 네. 그러면 설 때는 목금토일이면 분명히 지금 투자자들은 그런 생각 할 거라고. 아, 지금 장이 이렇게 불안한데 설 때 더 긴데 그때 뭐 악재 나오면 어떡하고. 왜냐면 우리가 안 열리는 이틀 동안 미국 장이 열리고 미국 장이 열리는데 저때 박살이 나면 우리나라 월요일에 더 한 번에 반영이 된단 말이죠. 네. 그래서 이제 한 달의 스케줄을 볼 땐 그때 뭐 휴일이 뭐가 있는지 어떤 큰 뭐가 있는지가 중요한데 전 일단은 설이 있는 거는 분명히 지금 또 약세장이고 지금 재료에 민감한데 저 설 연휴 전에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연말에 대주주 지분에 대한 매물 때문에 장이 안 좋을 거야 대한 그 기대 심리 때문에 장이 안 좋아지는 거거든요. 네. 그럼 지금 설 연휴에 진짜 악재가 나온다는 얘기가 아니고 사람들은 계속 그런 생각을 해요. 야, 설 연휴 불안한데 그냥 팔까? 그럼 남들도 팔아? 내가 먼저 팔아? 뭐 이러면서 이제 좀 장이 취약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 하나 좀 시간적으로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 이제 실적 부분에 대한 게 굉장히 중요한 시즌이 된 거죠. 네. 왜냐하면은 결국은 지금 장은 유동성 장세는 확실해요. 네. 돈이 많기 때문에 장이 올라왔고 유동성 장세는 금융 장세라고도 하는데 결국은 유동성 장세, 금융 장세의 다음에 올 거는 실적 장세가 와야만 해요. 네. 왜냐하면 실적 장세가 안 오면 거품이라고 하니까. 왜냐하면 유동성 장세는 돈의 힘으로 끌어올렸어요 지금. 네. 그럼 돈의 힘으로 끌어올린 상태에서 실적이 안 나오면 당연히 거품 논란이 휩싸이는 건데 네. 실적이 나오면 적정 주가라고 평가를 받으니까. 그래서 뭐 이제 2월 달에 실적 발표하는 많은 회사들이 있고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그래서 실적이 기업 실적이 굉장히 중요한 한 달이다. 아, 그건 개별 종목에도 중요하지만 그렇죠. 빅테크랄지 우리나라의 시가총액 상위 그룹들 개별 종목에도 중요하지만 시장 전체에도 네. 뭐 실적 장세로 갈 수 있느냐 아니면 야 뭐 돈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는데 실적이 안 좋네 뭐 이런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2월달 실적 그리고 실적, 설 연휴 설 전에 연휴. 얼마나 개인 투자들이 투자 심리가 안 좋을까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현재 1월에 가장 안 좋았던 재료인 게임스탑이 아직 네. 정리가 당연히 안 됐으니까 네. 2월에 어떤 식으로 정리될까 제 생각엔 설 전에 좀 마무리가 되면 가장 마음이 편한 상태가 될 것 같아요. 네. 올해 2021년 세무사님과 촬영은 처음이잖아요. 그럼 이제 2월에는 뭐 여러 가지 악재가 있을 수도 있고 위험 요소가 있다면 2021년에 우리가 바라는 코스피 4천의 세상도 열릴 수도 있을까요? 그렇죠. 4천이요? 네. 이 3천 뚫었으니까 원래 지난 이제 뚫은 거는 목표가 아니잖아요. 4천? 네. 가능할 수도 있을까요? 혹시나. 4천은 네. 저는 이제 과거 지금 제가 그냥 멍 때린 게 아니고 과거 네. 데이터를 아, 머릿속으로 계산을 입력하는 했어요. 중. 거의 AI 수준이니까. 야, 주식 천재거든요. 저는 계산기가 없어도 머릿속으로는 대강 계산이 돼요. 왜냐하면 지금 작년 코로나 저점은 1,400이었단 말이죠. 네. 1,400에서 2,800이 2배예요. 그렇죠. 그러면 2,800에서 또 1,400이 가야지 4,000인 거예요. 4,200이니까. 그쵸. 그러면 이게 3배가 하는 거거든요. 그럼 저는 머릿속으로 뭘 계산했냐면 우리나라 지수에서 1, 2년 만에 3배가 간 적이 있었나를 계산했고요. 아, 그러면 금융위기 때 보세요. 금융위기 때는 890에서 한 2,200을 갔어요. 3배는 못 간 거예요. 900에서 3배면 270인, 2,700이니까 3배 못 갔었고요. IMF 때는 3배를 갔어요. IMF 때는 270에서 1,000을 갔으니까. 그러면 IMF는 언제냐면 20년 전이에요. 만약에 4,000을 가면 20년 만에 큰 장이 온 거죠. 올 수는 있죠. 근데 그때랑 비교했을 때 IMF 때는 완전 바닥을 천 거에서 2배, 3배까지 간 거죠. 그쵸. 270에서 500, 1000을 갔으니까. 네. 99, 2000년까지, 98, 99, 2000년 한 2년 동안 정말 지수가 3배를 갔죠. 네. 근데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3배까지 못 갔어요. 2배 좀 넘게. 네. 그러면 지금 1,400에서 2,800, 지금 3,000. 그래서 2배 조금 넘게 왔는데 저는 그런 생각은 해요. 기간적으로는 계속 말씀드렸듯이 네. 더 갈 것이다. 지금 아직 1년도 안 됐고 작년 3월이 바닥이면 이제 10개월 됐거든요. 저는 상승장을 한 1년에서 1년 반, 길게 2년 보기 때문에 네. 연말까지는 좋지 않을까? 근데 그 좋다라는 게 지금처럼 조정받고 다시 전고점 살짝 뚫고 이럴 때 막 그 기간이 한두 달이 걸려버리거든요. 그래서 지금 3,200 정도까지 정복을 했는데 4,000까지는 올해? 확률적으로는 제가 쌓아놓은 데이터로는 4,000은 좀 힘들 수도 있다. 다만 3,500, 3,600은 어딘데요? 3,700은 어디고? 그잖아요. 그러니까 그쵸. 4,000까지 못 가도 지금 3,200에서 3,000 조정받았잖아요. 네. 3,000에서 3,600이면 20%예요. 3,000에서 3,600이면 20%면 연말까지 3,600을 가도 오늘 기준보다 20%가 오르는 거고요. 네. 지수가 20% 오르면 지수 관련 대형주뿐 아니라 중소형주를 잘만 잡고 포트폴리오만 잘만 꾸리면 지수 20% 오를 때 50%, 100% 수익 나기 쉽거든요. 그러면은 3,600만 가도 지금 오늘 내 계좌보다 네. 최하 50%에서 2배 이상? 그러면 은행금리가 1%인데 네. 뭘 더 바래? 그래서 저는 4,000은 그쵸. 조금 수치가 힘들 수 있는데 네. 어쨌든 올해장은 좋을 것이고 뭐 한 3,600만 가도 충분히 우리는 수익을 많이 낼 기회가 있다. 지수 얘기 나와서 상승 얘기했으면 진짜 지금 2,960인가 40인가 그런 정도잖아요. 네. 이거를 깨면 요건 하락의 신호일 수도 있다. 한 수치가 좀 있을 수도 있나요? 그건 너무 당연하죠. 있나요? 왜냐면은 뭐 이거 꼭 이거를 깨면이 아니고 네. 저는 그런 절대적인 수치를 믿지는 않아요. 네. 다만 뭐 몇 포인트를 깨면 야 이거 하락은 이제 끝이다 이게 아니고 지나보면 당연히 야 1월 그때가 고점이었어 이 세무사 영털이네 그런 비판을 받을 수도 있겠죠. 확률의 게임인데 네네. 저는 아까 말한 한 3,600만 가도 좋죠. 저는 연말까지 상승 가능하다고 봐요. 상승장이에요. 근데 그 확률을 저는 한 80% 정도는 봐요. 80%. 근데 한 20%의 확률은 끝날 수도 있죠. 예를 들어 1월이 고점 또는 다시 대상승을 한다 한들 한 3,300이나 350 찍고 그게 꼭지로 밀릴 수도 있죠. 근데 그거는 아무도 모르는데 확률적으로 저는 상승 확률이 더 높다고 말씀드린 거지만 하락 확률도 분명히 있고요. 그럼 하락 확률의 이유를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유는 무슨 게임 스탑 같은 것 때문에 하락 전환한다는 거 하고 싶지 않다고요, 저는. 이거는 제가 주식 20년으로 어떤 한두 회사의 잘못으로 끝나는 경우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결국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는 주식을 하면서 느꼈던 게 호재가 악재가 되고 악재가 호재가 된다라고 늘 느끼고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어떤 호조 때문에 지금 현재 1,400에서 3,000까지 올라왔냐. 코로나로 인한 제로금리와 재정지출이라고 저는 어디 누구라 앞에서도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걸 부인할 수 없어요. 그러면 그 굵직한 세계 경제에서 그 굵직한 돈의 흐름 때문에 지금 상승장이 왔다면 그게 끝나는 게 저는 어떻게 보면 제일 두려운 거고 그게 끝나는 시점은 결국은 각국의 중앙은행에서 금리를 올린다고 하거나 나 이제 뭐 인플레도 있고 나 이제 뭐 코로나도 얼추 끝났고 니네 이제 더 이상 재정 보조금 없어 재정 지출 없어 이래버리면 이제 돈의 시대는 끝나는 거거든요. 그럼 돈의 시대가 끝났을 때 대천장의 대락률이 더 높아지는 것이고 근데 왜 높다고 표현하냐면 그래도 꼭지가 아닐 수도 있는 건 아까 말씀드린 실적 장세 돈의 힘으로 올라온 이 주가가 실적이 뒷받침을 해준다면 야 아직도 우리 가능성 있어 아직도 고평가 아니야 그게 사실 제대로 된 주식시장이거든요. 1차적으로 돈의 힘으로 먼저 올라가고 그 금융장세 그 다음에 실적으로 한 번 더 올라가고 그리고 나서 야 이제 봤더니 이 거품이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금리 인상의 효과가 막 나오면서 돈이 막 중앙은행 흡수되면서 시장에 돈이 말라가면서 떨어지고 그게 역금융 장세. 그러니까 이제 기업도 실적이 안 좋아지고 그게 역실적 장세. 그러다가 또 역실적 장세까지 오면 다시 또 야 세계가 망하게 생겼어. 다시 또 돈을 풀고 그게 금융 장세. 이게 반복이 되는 게 원래 주식시장의 섭리거든요. 그러면 아직 실적 장세 안 왔으니까 그럼 실적 장세가 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거죠. 주식 투자 관련 딱 그 이름으로 된 학위가 있다면 제가 박사 학위를 세무사님한테 드리고 싶어요. 너무 명쾌하게 설명을 잘해 주셔서 계속 내내 하면 안 됩니다. 아닙니다. 그런 세무사님이 이제 주식과 부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좀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은 얼마 전에 추가하신 책이죠. 부자의 공식. 이 책 사서 보시면 도움 되리라 생각을 하고요. 저 하나만 더 말씀드려도 왜요? 부자의 공식을
부자만 써있고 주식이 안 써있는지 오해하시는 분이 있어요. 왜냐면 요즘에 보니까 주식 네. 관련 책이 더 잘 팔리더라고요. 근데 주식의 공식 적었어야죠. 그러면 순위가 훨씬 높았을 텐데. 근데 이게 지금 총 3교시로 되어 있는데 네. 3교시는 정확히 제목이 성장주에 투자하라는데 제가 사실 네. 성장주는 뭐 매달 성장주 강의도 하고 막 하니까 그래서 네. 성장주에 대한 이론이랄지 체크리스트 같은 거를 이렇게 뽑아서 책에 한 압축을 시켜놨으니까 성장주 투자 관심 있는 분들은 네. 이게 부자의 공식이 성장주 내용도 들어있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책 제목만 바뀌었어도 또 좋았을 거야. 야, 주식의 공식? 그 예전에 옛날에 수학 정석 있잖아요. 그 책처럼. 아니 근데 결국은 주식 투자하는 목적은 부자가 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부자가 그렇죠. 더 큰 그림이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아마 이 영상이 올라가고 난 다음에 얼마 안 있어 이제 곧 설일 텐데 시청님한테 설 인사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결국은 네. 저는 새해 목표를 늘 세우는 편이에요. 근데 새해 목표를 보통 12월 말에 세우고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그 결과를 기다리죠. 열심히 노력하면서. 근데 작년에 세웠던 것 중에 하나가 절대 유튜브 광고하는 건 아니에요. 작년 여름쯤에 제가 세웠던 연말까지의 계획 중에 하나가 유튜브 10만이었어요. 근데 작년 12월 31일 날 9만 정도였어요. 네네. 당연히 목표에서 실패죠. 네. 근데 저는 꿈은 늘 크게 가지라는 말을 하는 게 10만이 안 되면 어때요? 9만이 얼마나 큰 숫자예요. 그렇죠. 너무나 저는 목표를 못 달성했지만 그 높은 목표 근처까지 갔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게 목표의 중요성이라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올해도 목표를 꼼꼼히 세워놨고, 근데 저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말 대신 네. 새해 좋은 계획 세우세요라는 인사말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복 당연히 많이 받아야 되는데 가만히 앉아서 복을 기다리기보다 만약에 12월 31일까지 올해 2021년의 목표를 아직 못 세우신 분들이라면 뭐 우리나라는 음력 세는 설이니까 그게 1월 1일이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설 그렇죠. 전에 다시 한번 목표를 잘 세우셔서 그렇죠. 그 목표를 꼭 이루시는, 또 이루지 않더라도 근처까지 가시는 좋은 목표 세우고 달성하도록 노력한다면 복은 저절로 굴러 들어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사실 세무사님이 2020년 12월에 구독자 10만은 실패했지만 지금 날짜인 1월 31일에 구독자 13만 명이 되셨잖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이게 우리 인생에서 어떻게 보면 목표를 늘 세우지만 그 당시에는 실패할 수 있지만 사실 그때 실패했던 그 경험과 가정들은 이 결과는 실패했지만 다시 그 결과값은 나의 또 가정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 가정이 돼서 다음번에 목표에 도전할 때 또 성공할 수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서 우선 구독자 10만 넘으시면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실버 버튼 받으셨나요? 아직 오진 않았습니다. 아직 못 받으셨구나. 그건 진정한 10만 아니야. 네, 마지막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만나뵌 손님은 슈퍼개미 이정윤 세무사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